틱 증상을 진료하다 보면 자주 보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아이가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이제 베드에서 받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틱 증상이 확 더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께 물어보죠. 아이들 스마트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 그렇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본인들도 아시거든요.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할 때 틱이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못하게 하면 애가 막 짜증을 내는 거죠. 내가 이거, 스트레스 풀려고 이거 하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냐고 이렇게 막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스마트폰을 하게 하기도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또 금지하자니 아이가 너무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틱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 주제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제 임상에서 보이는 패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기기들이 아이들의 신경계를 어떻게 자극하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게임은 강한 시각 자극이 있죠. 그리고 화면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즉각적인 보상 자극을 통해서 이 도파민 분비가 증가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두뇌 각성이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각성이 올라가면 이 전두엽, 기저핵, 회로의 조절 기능이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게 되는데 이 회로가 바로 틱을 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틱이 그때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로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할 때 틱이 심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게임할 때는 틱이 안 보이던데요? 뭐 유튜브 볼 때는 괜찮다가 끝나면 갑자기 틱이 올라오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두뇌가 긴장 없이 몰입하는 상태를 만들 때는 오히려 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더라도 긴장하고 흥분하고 집중할 때와 긴장 없이 편안하게 몰입할 때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흥분과 몰입, 이 두 가지는 완전하게 다른 생리적 반응이고 틱 역시 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면서 틱이 악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화면 자극 때문인데요. 빠른 화면 전환, 밝기, 도파민 자극은 아이의 전두엽 조절력을 쉽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틱이 올라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게임 종료 후에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납니다. 게임하는 동안에는 몰입으로 틱이 줄었다가 멈추는 순간에 피로, 긴장, 각성 유지 상태 때문에 오히려 틱이 확 튀어오르는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접적인 영향인데 수면 습관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틱을 악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요인은 수면 부족인데요. 보통 스마트폰이나 게임 언제 많이 하죠? 잠들기 전에 많이 하겠죠. 부모님의 눈을 피할 때가 그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뒤로 밀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틱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틱이 나타나는 이제 패턴이 좀 아이들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네 가지 패턴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할 때는 줄어들다가 끄면 심해지는 경우. 이럴 때는 몰입 중에 억제하고 있다가 종료 후에 반등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게임이나 영상 자체가 틱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화면의 밝기, 속도, 흥분과 같은 과잉 자극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악화되는 경우죠. 세 번째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이 올라가서 틱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에 거의 의존하고 있죠. 손에서 놓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애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틱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보다는 스트레스가 핵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과 무관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틱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봤을 땐 중요한 거는 아이들마다 반응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사실 무조건 금지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것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지속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금지해버리면 오히려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높여가지고 틱이 악화되는 경우도 간간히 생깁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두뇌가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실전관리법 5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게임 종료 후 1, 20분은 조용한 회복 시간을 주기. 두 번째, 잠들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 금지하기. 세 번째, 시험 기간과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는 화면 자극의 양을 줄이기.
네 번째, 빠른 영상, 쇼폼이라든지 게임 플레이를 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화면보다는 느린 호흡으로 진행되는 콘텐츠를 보도록 유도하기. 다섯 번째, 틱이 유독 심한 날은 스마트폰 노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틱의 기복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스마트폰이나 게임이 틱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흔들려 있는 신경계에서는 이러한 작은 자극에도 더 크게 반응하면서 틱이 쉽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틱은 억지로 참게 하는 훈련보다는 아이의 신경계를 이해하면서 관리할 때 훨씬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